달리기 시작한 애플과 혹시 애플 놓쳤다면 앞으로 달릴 주식들이 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제가 우량주 맵을 놓고 자꾸 보는 이유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조정이 왔다가 또 이제 어느새 보면 신고가 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시죠? 애플 신고가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어느새. 와, 포드 전방위 상승입니다. 지금 이 미국 주식 장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그렇죠? 좋은 주식들. 시장은 뭐 금리 인상 우려다, 뭐 오미크론이다, 헝다다, 뭐 러시아 침공 우려다, 뭐 별 이슈가 떠져 나와도 그러던가 말든가 나는 갈 길 갈게 이러면서 오르고 있습니다. 야, 변동성이 큰데 그 와중에 쭉쭉 또 우려의 벽을 타고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 많이 드시지 않나요? 애플이나 더 사둘 걸. 장세가 어떠냐면은 여러분들 혹시 이러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가요? 내 주식들은 아직 비행기 못 탔는데 비행기만 혼자 가고 있어요. 여기 시장만 슝 날아가고 제 주식들은 아직 탑승을 못했습니다. 아, 어째 내 주식만 안 오르는 느낌. 뭐 S&P 500은 신고가를 간다는데 보시면 애플 가는 거 보면 역시 엉덩이와의 싸움 아닌가, 내 자신과의 싸움 아닌가, 이걸 한 번 더 느꼈고요. 저도 반성을 합니다. 왔다 갔다 할 게 아니었다 이러면서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야, 그래서 잠깐 얘기해보면 이게 미친 소린 줄 알았는데 사상 첫 3조 달러. 와, 이게 실감이 안 납니다. 여러분, 3조 달러라니요. 3조 원도 많은 것 같은데 3천조 원이 넘어가는 거죠. 이제 애플 주가가 돌아오는 주에 183달러만 가면 3조 달러. 미국 기업 사상 최초죠. 안 밟아본 땅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올해 진짜 애플이 조용했거든요. 별 이슈도 없었어요. 맞죠? 계속 그냥 아이폰 새로 나와도 재미도 없고 뭐 잘 팔리니 못 팔리니 반응도 없고, 이 파란색이 나스닥이었는데요. 나스닥보다도 항상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애플 배당 주거든요. 애플 배당 쥐꼬리만큼이지만 그거나 받으면서 버텨야지, 에이 올해는 안 오르겠지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말 돼서 산타 혼자 랠리를 맞은 것처럼 쭉쭉 하면서 시장을 넘어섰습니다. 와, 올해 35% 수익률입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나 아는 대장주 1등 애플,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전자 같은 대장주가 시장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뭐 일시적인 급등일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팀쿡 아저씨가 기분 좋아서 V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오르니까 또 호재들이 막 나옵니다. 여러분 이 기사 보셨어요? 갑자기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애플 오르는 이유가 있다, 잘 나가는 이유가 있었다, 중국과 320조 엄청난 돈이죠, 비밀 계약을 맺었다. 어떤 내용인지 보니까 이제 5년 동안 특혜를 준 거죠. 애플의 애플페이, 클라우드 서비스인 아이클라우드, 앱스토어 이런 걸 제재를 안 한다. 생각해보면은 야, 애플은 중국에서 왜 안 때리지? 이런 생각 드실 분들 있을 거예요. 아니, 중국 테크 기업들 다 지금 완전히 못 살게 구는데 정작 애플은 가만 냅둔다고? 이런 생각 드실 텐데 알고 보니 이제 뒷거래가 있었던 거죠. 이제 이렇게 서비스 하게 해주고 장사하게 해준 대신에 중국 기업들 지원해주고 인재 훈련해주고 심지어 이제 데이터까지 뭔가 중국에 넘긴다는 그런 지금 비난까지 나오고 있죠. 확실한 건 아니지만 중국 공급업체 부품 더 많이 사용하고 소프트웨어 회사와 계약 더 많이 맺고 이런 뭔가 이제 뒷거래가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2016년 딱 5년 전이네요. 5년 전에 만나서 비밀 계약 체결했다. 그래서 이제 1250단어짜리 각서를 작성했다. 비난도 받는 거예요. 이거 보시면 참 좀 자극적인 사진이죠. 목줄이 채워져 있는 애플 CEO 팀 쿡, 중국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뭐 이런 좀 약간 조롱과 비판 같은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사진입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기 보시면은 팀 쿡이 이렇게 안 했으면은 중국에서 벌어들이는 애플의 순이익이 전체 70%입니다. 중국 없었으면 애플이 이렇게 클 수가 없는 거죠. 와, 애플한테 중국은 정말 뭐 포기할 수가 없는,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뭐 마소도 마찬가지고 GM도 마찬가지고 그렇지만요, 전체 순이익이 70%래요. 중국에서 벌어들인 돈이. 이러니 잘 안 보이고 배길 수가 없겠죠. 비밀 계약을 맺든 아니든. 그래서 지금 별 이유가 없을 경우 2022년 5월까지 자동 연장. 뭐 얼마 안 남았네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제가 그냥 갑자기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 시점에 이제 계약도 다 끝나가는데 이 기사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 이제 다 끝난 얘기인데 이제 기사를 터뜨린다? 좀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 떠넘기려고 하는 걸까요? 뭐 근데 어차피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들고 갈 생각인데 이제 5년 다 끝나고 이제 이 기사를 내는 것도 좀 웃긴 것 같아요. 의문 말고도 그런 거 아니더라도 22년 자체로 애플이 너무 지금 돈 벌 이슈들이 많죠. 애플 워치 신제품은 기본이고 아이폰 13 신제품도 너무 잘 나가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메타버스, VR, AR, 애플은 MR이라고 하더라고요. 혼합 현실 뭐 이러면서 이거 이제 2022년 가을, 뭐 더 늦어질 수도 있지만 나온다고 하죠. 오죽하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메타버스가 언제 시작되냐는 애플이 언제 들어오느냐에 걸려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애플 영향력이 강력하죠. 전 세계 10억 명의 팬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언제 이제 애플이 이거 출시할까 다 써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본격 시장 개화는 마치 애플이 애플 워치를 시장을 만들어냈듯이 이제 이거 들어오면은 뭐 사실상 애플이 언제 흥미 가지냐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뭐 잘하는 회사라서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했던 거 아닌가 싶은데, 야, 애플 그냥 1년 들고 있었으면 50% 수익률입니다. 올해만 35%고요. 야, 참 지나고 나서 보는 거지만 이렇게 누적 수익률을 견뎌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중간에 판 적도 있었고 팔고 후회하고 다시 사고 그 다음부터는 안 팔거든요. 올해는 애플 안 팔았습니다. 한 번도 팔지 않고 버티고 있는데 약간 반 포기 상태로 있으니까 또 오르더라고요.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 이 주가 조금만 더 오르면 아마 장 열렸을 때 잠깐만 올라도 시총 3조 달러 살짝 찍을 것 같은데 2.9조 달러 신고가 가고 있고 올해 수익률 35%, 거기에 마소 알파벳 신고가 바짝 붙어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왔을 때 혹은 노잼일 때 잘 모아두면은 좋은 주식은 또 이렇게 초록색 신고가 딱지를 붙이는 날이 오는 것 같아요. 그때가 제일 즐거운 것 같아요. 신고가 딱지 딱 붙었는데 안 되고 있으면 되게 후회되고 열받거든요. 좋은 주식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부지런히 탐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려고 갖고 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이제 다음 주 됐을 때 신고가 딱지 다른 거 붙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에 또 뭔지 모르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올해 수익률 잠깐 참고하시라고 갖고 왔는데 빅테크만 다 사놨어도 시장을 이겼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이거 5개 다 사놨어도 평균으로 쳤을 때 시장을 이겼을 것 같습니다. 알파벳, 마소, 애플, 시장보다 좀 못 나가지만 메타, 아마존도 다 플러스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반도체도 전반적으로 시장보다 앞서 있고 자동차도 좋고 우량주가 시장을 지금 이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우량주나 많이 사둘 걸. 아유, 어디 이렇게 유망하다 그래서 찝쩍대지 말고 우리 다 아는 우량주만 사둘 걸, 이런 생각을 매년 연말에 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내년 연말 되면 또 그 생각 하실걸요? 우량주나 사둘 걸 이러면서 약간 이런 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떨어진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상황을 잠깐 보면은 주간 수익률로는 빅테크가 제일 좋습니다. 지금 시장 수익률이 주요 지수보다도 많이 올랐고, 그래서 달리는 말이 애플, 퀄컴, 딱 반도체 이런 주식들 지금 달리고 있고요. 애플과 퀄컴, 그다음에 자동차, 포드와 GM. 그러니까 지금 안 가리고 빅테크, 반도체, 자동차 돌아가면서 그냥 오릅니다. 반등할 때 엄청 강력하게 올라요. 포드, GM. 또 이제는 그동안 좀 조용했던 맥도날드까지 신고가 달리고 있습니다. 조금 상대적으로 조정받는, 이제 이번 주 반등은 살짝 하긴 했지만 약간은 약한 이제 메타, 페이스북이죠. 조정 좀 받았고요. 비자 조정 받았는데 이번 주에 조금 강력하게 올랐습니다. 8%. 디즈니도 약간 반등을 하는 모습인데 어떨지 좀 지켜봐야겠고, 스타벅스도 반등, 조정받고 회복하는 주식들이 있고, 장기 횡보, 아주 사골곰탕을 만든 아마존과 TSMC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장기 횡보하는 주식이나 일명 노잼주 혹은 조정받았을 때 좋은 주식에 한해서 이런 주식들 잘 모아놓으면은 달리는 말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즐기는 겁니다. 시세를. 물론 소목님 저는 달리는 말에만 올라타는데요 이러실 수 있지만, 이제 그러다가 떨어지면 좀 아프니까 조정 받았을 때나 횡보할 때, 노잼일 때 또 부지런히 사모아두면은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노잼 횡보주 중에 또 이제 아마존 있죠. 아마존 정말 이제 출발 안 하나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마존 들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아마존? 사실 저는 아마존 요즘 조정 좀 받을 때마다 약간씩 사모으고 있어요. 10% 이상 빠질 때마다. 아마존 제가 봤을 때는 좋은 것 같거든요. 특히 이렇게 횡보를 오래오래 할수록 방향성이 더 크게 나옵니다. 테슬라도 그랬잖아요. 이게 오래 횡보할수록 더 크게 오르거나 더 크게 떨어집니다. 저는 약간 긍정론자인 거 아시죠? 그래서 추천은 아닌데 17개월 조정 중입니다. 이거 진짜 배당도 안 주는 주식인데 들고 계신 분들 정말 토 나오는 상황일 것 같아요. 근데 아마존하고 스벅하고 지금 악재가 비슷하지 않나요? 아마존도 노동력 인건비 문제 똑같죠. 스타벅스랑 사람 많이 쓰는 회사고 공급망 대란. 지금 오죽하면 이제 배에 직접 띄운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인플레이션 문제 때문에 피해주가 돼버렸습니다. 그런 우려가 꼈을 때 또 싸게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제 책에도 써놨어요. 잘 나가다가 1년씩 쉬는 애플과 아마존. 근데 최근 10년 아마존 주가 차트거든요. 아니 근데 제가 알기로 10년간 1년 이상 조정받았던 적이 없는데 퇴장 기간을 뚫고 있습니다. 1.5년. 2014년에도 1년 쉬었고 2019년부터 20년 코로나 오기 전에도 1년 정도 조정받은 건 오케이. 근데 지금 17개월, 18개월째 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조정이 끝나면 더 크게 시원하게 오르지 않을까라는 희망으로도 돌려보는데, 아마존이 돈 버는 게 2개잖아요. 근데 2개 다 사실 문제가 없어 보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클라우드와 전자상거래 2개인데요. 미래도 밝고 제 생각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예를 들면 이번 주에 이런 이슈도 나왔습니다. 아마존 클라우드 먹통 한번 났었거든요 이번 주에. 그래서 미국 동부에서 대혼란이 났어요. 넷플릭스도 안 되고 디즈니 플러스도 접속 장애.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아마존 자체적으로도 먹통되면 자기도 피해지만, 이 아마존 클라우드가 얼마나 세냐면은 그 글로벌 기업인 디즈니 스트리밍도 안 되고 넷플릭스도 안 되고 주식 거래 앱인 로빈후드도 먹통되고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도 안 되는 거죠. 이 정도로 엄청난, 이건 진짜 빙산의 일각일 정도로, 어떤 인터뷰 봤는데 미국에 계신 분들이 거의 이거 클라우드 안 되는 순간 집안의 가전들도 다 멈춰가지고 원시 시대에 사는 느낌이었대요.
그 정도로 엄청난 전 세계 1등 클라우드를 먹고 있는 기업인데 이게 좀 과소평가된 것 같고, 두 번째로 전자상거래도 사실 아마존이 상거래 하면 아마존이잖아요. 마켓플레이스. 아마존도 그냥 아무거나 팔면 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역시나 눈독 들이고 있다가 NFT 요즘 핫하다고 하니까 거기도 뛰어들더라고요. 이제 슬슬. 이게 원래 워낙 공룡이니까 최대한 천천히 뛰어드는 것 같은데, 이제 이 시장이 무르익는 걸 좀 보고, 물론 아직 초창기긴 하지만 이제 관련 기업들, 스타트업들을 인수하더라고요. 마치 전기차 기업 인수하듯이, 지분 투자하듯이 이제 이런 식으로 슬슬 뛰어들면 사실 아마존이 NFT 뭐 디지털 자산 이런 거 그냥 아마존 홈페이지에서 또 팔면 되잖아요. 거래. 그쵸? 누구보다도 그거 잘하는 회사니까. 신사업도 잘하고 기존 먹거리도 잘하고 너무 우량한 잘하고 있는 회사인데, 요즘 좀 우려가 많이 껴서 횡보를 하면서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요, 아마존 전기 트럭, 전기차도 리비안 뒤에서 밀어주고 자율주행도 준비하고 있고, 그쵸?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안 하는 게 없죠. 이러다가 이제 또 분명히 내년에 저랑 소몽님 그때 아마존 좀 더 살 걸, 이런 말씀도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고. 이제 이번 주말에 안타까운 얘기인데 사고가 또 나왔어요. 지금 미국 쪽에 토네이도 나오면서, 와, 이 사진 보니까 무섭더라고요. 이게 아마존 물류 창고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토네이도 오기 전이고 이게 온 후입니다. 여기 보시나요? 여기 훑고 지나가 버렸어요. 여기. 와, 모래가 된 겁니다. 그냥 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물류 창고 계신 분들도 좀 사망자가 나오시고, 아마존 직원도 이렇게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런 것도 뭐라 그러면은, 작업장에서 일하던 직원분들이 휴대전화 금지 조항 때문에 토네이도가 온다는 걸 모르셨대요. 그래서 이제 산업재해가 된 거죠. 그래서 직원들이 이제 휴대전화 정책 안 바꾸면 퇴사할 것, 이렇게 하면서 이런 노사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사람을 많이 쓰는 회사다 보니까 내년이면 아마존이 미국 최대 고용주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사람 많이 쓰는 회사라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면 지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인건비, 노사 문제, 고용, 이런 환경들이 까다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슈 때문에 좀 우려가 받고 있는데, 이렇게 우려가 있을 때 또 눌려있는 상황이니까 아마존 안 좋은 상황이고요. 또 스타벅스도 8% 이렇게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고, 여기 반도체 쪽 조정이 좀 왔습니다. 조정 받을 때 전 부지런히 살펴보거든요. TSMC, ASML, 엔비디아, AMD 이런 것도 또 10% 넘게 빠졌는데요.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뉴스가 뭐가 나왔냐면요, 여러분들. 반도체 생산기지 1등, 이제 삼성전자의 경쟁사이기도 하죠. TSMC가 이번에 이제 드디어 유럽에도 공장 짓겠다, 이제 협상 시작하겠다 기사가 났습니다. 얼마 전에는 미국에 공장 짓는다고 나왔었고, 최근에는 일본에 공장 짓는다 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유럽에서 러브콜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TSMC CEO가 괜찮아, 안 가, 이랬는데 드디어 러브콜 한 거에 받아들였습니다. 반응을 했습니다. 슬슬 지어볼까 이제 이러면서, 야, 요즘 반도체 생산 공장 러브콜이 몸값이 엄청 올라가는 것 같아요, 느낌에. 서로 와달라고. 유럽 중에서도 특히 어디냐 보시면 독일입니다. 독일. 왜인지 느낌이 오실 텐데, 독일에 이제 한국처럼 자동차 회사들이 있죠. 일본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도요타나 이런 자동차에 필요한 반도체 회사 공장이 필요한 거고, 유럽도 특히 독일에서 반도체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TSMC 입장에서는 독일에다가 안정적으로 공장 지어놓고 팔 수 있고, 독일 입장에서도 이제 코로나 같은 거 또 와도 스트레스 안 받게 안정적인 공급처 할 수 있고, 이러니까 서로 윈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폭스바겐, 벤츠 들고 있는 다임러 같은 고객사가 있는 독일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이제 현실화되고 있다 기사가 이제 이번 주에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에다가 TSMC, 삼성전자 경쟁사인 글로벌 파운드리, 인텔도 검토 들어갔습니다. 이제 오죽하면은 유럽연합에서 이번에 반도체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10년 동안 전 세계 반도체 생산의 20% 자급자족하겠다. 더 이상 이제 대만에서 건너오는 거 기다릴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법까지 뜯어 고칩니다. 지금 법안까지. 일본도 세금 막 퍼주기로 했죠. 그래서 법안까지 만들면서 반도체 기업 유치 안가짐, 최대 40% 세액 공제. 삼성도 지금 미국에 공장 짓는 거 세금 막 퍼주잖아요. 세제 혜택 주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반도체 기업들 몸값이 엄청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생산 공장들 신경전이 엄청 치열합니다. 오죽하면 이번 주에 이 기사가 나왔어요. 인텔 CEO가 뭐라 그러냐면요, 아주 공격적인 발언을 했어요. 아니, 대만 거기 엄청 위험한 동네다, 전쟁 날 수 있는 지역에 공장이라니 위험하다, 우리 거 써라, 이러는 거예요. 뭐라 그러면은, 인텔 겔싱어 CEO가 대만은 불안정한 곳. 지금 왜냐면 대만하고 중국하고 그 갈등이 있죠. 공장 지으면 지금 베이징, 중국이 27대 전투기를 대만 방공 식별구역 하늘에다가 띄워놓고 있는데 이게 편안하게 느껴지는가 라면서 이제 TSMC 흔들기에 나섰다. 전쟁 지역이다. 그러면 저기 우리 공장은 어떤 거죠? 자, 근데 이제 열받아가지고 TSMC도 이제 가만히 안 있습니다. 은퇴나 해라. 당신 너무 늙었다. 이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인텔은 65세에 은퇴하는 오래된 규칙이 있는데 인텔 CEO는 이미 60세이고 앞으로 5년밖에 남지 않았다. 그가 인텔을 과거의 영광으로 되돌리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이제 반박했습니다. 연일 신경전. 지금 서로 이제 경쟁 상대가 된 거니까요. 그래 놓고 또 마침 주말에 지금 속보 나온 거 보니까 인텔 CEO가
대만 간답니다. 말로는 이렇게 신경전 하는데 결국은 대만한테 가서 협상해야 되거든요. 이제 기술도 가져오고 뭐 공장 짓는 것도 협력해야 되고 이러니까 대만 다녀올게요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지금 반도체 생산 기지 경쟁이 치열해지고 곳곳에 공장을 지어야 되는데 벌써 눈치채신 분들 있을 거예요. 삼성, TSMC, 인텔, 글로벌 파운드리 생산 기지가 난리가 날수록 유럽에서 공장을 몇 개를 지을수록 뒤에서 돈 버는 기업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무나 이겨라 전략입니다. TSMC도 좋지만 삼성도 좋지만 인텔도 좋지만 그 기업들이 지금 투자 사이클이잖아요. 돈 때려 부어야 되잖아요. 유럽에 짓고 일본에 짓고 최소 3년, 5년 동안 공장 지어야 되는데 그 투자금이 어디로 가느냐? 다 여기로 갑니다. 삼성도 TSMC도 전부 다 최신 장비 사들여야죠. 더 빨리. 이 애들이 좋은데 아니나 다를까 벌써 이 반도체 장비 3대장 중에 2개는 신고가를 벌써 가고 있습니다. 거의. 그쵸? 근데 ASML 정도만 지금 약간 조정을 좀 받고 있어서 또 이것도 쌀 때 잘 사놓으면 또 기회이지 않을까. 여기 보시면 ASML 같은 경우는 올해 워낙 많이 오르기도 했지만 한 13% 정도 조정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램 리서치라고 하는 회사는 벌써 이렇게 또 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TSMC랑 삼성 뭐 이런 기업들이 미국, 유럽, 일본 공장 짓는다니까 달려가고 있습니다. 슬슬 이제. 이것도 이렇게 얼마 전까지면 10월달 헝다 조정 때 10% 넘게 빠졌었는데 그새 또 날아가고 있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AMAT도 10월달 헝다 조정 딱 끝내고 날아가고 있습니다. TSMC는 삼성하고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삼성전자하고 비슷하게 올해 1월달에 고점 찍고 횡보하고 있습니다. 횡보. 약간 아시아 주식이라서 좀 디스카운트 받는 것도 있고요. TSMC도 미국에 상장돼 있지만 엄연히 아시아 주식이기 때문에 대만, 한국 이런 쪽은 금리와도 민감하고 다양한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좀 조정도 받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16% 정도 빠져 있습니다. 이런 1등주들은 TSMC도 업계 1등, ASML도 업계 1등, 그렇죠. 1등들은 또 이렇게 빠졌을 때 소액으로 분할 매수 한번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좋은 또 기회이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주에 변동성 오면. 저는 이제 안정성 측면에서는 ASML을 더 좋게 봅니다. 길게 봤을 때. 얘가 슈퍼갑이잖아요. 삼성하고 TSMC하고 인텔하고 서로 가서 기계 달라고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TSMC도 지금 보시면 횡보 중 11개월째 횡보 중입니다. 와, 이렇게 오래 횡보할수록 크게 올라가거나 크게 내려가는데 방향성은 어디가 될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이렇게 지금 실적이 엄청 잘 나오고 있거든요. TSMC가 매달 플러스 하고 있는 엄청난 기업인데 제 생각에는 에너지 모으고 올라가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이게 물론 뭐 외부 이슈 있잖아요. 생각하지 못한 악재로 인한 시장 전체 하락은 제가 어떻게 생각할 수 없지만 참고로 이번에 실적 발표했을 때도 보니까요 11월 매출할 때 보니까 왜 이렇게 잘 나왔는지 보니까요 요즘 암호화폐 시장이 핫하잖아요. 비트코인이 하락한 걸 떠나서 그냥 뭐 이렇게 각종 코인들 채굴할 때 결국은 최신형 반도체, 왜냐면 전력 소모가 심해가지고요. 그거 아시죠?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코인들 채굴할 때 전력 소모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TSMC나 삼성전자만이 할 수 있는 고성능 반도체를 업계에서 원한다고 합니다. 일명 5나노 선단 공정, 최신 장비를 이용하는 공정을 원하기 때문에 TSMC 3전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는데 결국 이거 최신 설비는 아까 말씀드린 ASML 이런 애들이죠. ASML 이런 애들 1등 장비들 이런 회사들을 앞다퉈 산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10% 넘게 하락했을 땐 또 좋은 기회가 아닌가. 마침 근데 엔비디아, AMD도 또 10% 넘게 빠졌네요. 또 눈여겨봐도 될 것 같습니다. 못 사신 분들은 또 이렇게 가끔씩 조정 올 때 그럼 또 어느새 신고가 딱지 또 붙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천천히. 좋은 기업들은 조정받았을 때 같이 받았다가 올라갈 때 더 세게 올라가요. 맞아요. 채팅창에도 버틸만 하다. 왜냐면 반등할 때 남들 부러워할 정도로 크게 올라가 주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격차를 벌리는 것 같아요. 좋은 주식과 안 좋은 주식들, 우량주는. 맞아요. 저도 살 돈이 무한대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살 돈이 무한대가 아니라 잘 고르긴 해야겠죠. 스타벅스 잠깐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요즘 스타벅스 얘기 많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뉴스가 거의 안 나옵니다. 네, 지금 맥도날드는 신고가 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스타벅스는 좀 조정을 한 3, 4개월 정도 받고 있습니다. 약간 노잼주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요즘 스타벅스 많이 재미없어서 파신 분들도 많을 것 같고 약간 장기 보유 하시는 분 아니면은 안 들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들고 계신 분들은 한번 채팅창 남겨주세요. 그래서 스타벅스에 낀 2가지 이슈가 있는데 다 문제입니다. 지금 노조 결성 문제, 인건비, 지금 일할 사람이 없다. 거기다가 뒤에서 보여드릴 거지만 커피 원두 가격이 10년 최고치를 가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스타벅스한테 제일 중요한 커피와 사람이 둘 다 문제가 되니까 지금 주가가 영 빌빌대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기회일지. 그래서 7월달 고점을 찍고 잘 가다가 이제 지금 한 4개월 조정받으면서 8% 정도 빠져 있고요. 이거 맥도날드는 신고가 가는데 스타벅스도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제 이번 주에 이 이슈가 나왔습니다. 이제 스타벅스가 50년 동안 노조가 없었는데 무노조 경영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기사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모바일 주문 폭증이 노조 설립을 불렀다.
이제 스타벅스 미 매장 50년 만에 첫 노조 결성. 이제 노조 되면서 막 주말에 뉴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스타벅스의 직영 매장, 미국의 매장만 9천여 개 정도 있는데 거기에 이제 노조 다 생기면 어떻게 하냐라는 우려가 지금 껴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당장 인건비 엄청 올려줘야 될 수 있고 좀 그러면 안 될 수 있지만 해고 같은 게 어려워질 수 있고 이러니까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걱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오죽하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사이렌 오더가 원인이다. 지금 모바일 주문, 사이렌 오더, 그 다음에 드라이브 스루, 코로나 사태 때문에 주문 폭증하는데 직원들은 그만두고 그래서 업무가 과중해졌다. 그래서 이제 노조 결성 하게 되고 한 스타벅스 직원이 뭐라 그러냐면은 시한폭탄을 해체하는 것과 같은 압박감 속에서 음료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엄청난 스트레스 받아서 노조의 필요성을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임금도 안 올려주고 스타벅스 경영진하고 문제가 많았는데 지금 시장에서 이거 우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제일 크고요. 내년까지 요 이슈가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커피 가격, 커피 원두 가격이 10년 만에 최고치, 최대 생산지인 그 브라질 아라비카 원두가 10년 최고고 커피 원두 가격이 올해 2배 올랐습니다. 야, 거기에 이제 투기 세력까지 붙었어요. 지금 이게 원자재이기 때문에 지금 커피 원두 가격 더 오를 것 같다라는 생각에 미리 사두자는 심리까지 늘어나면서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타벅스 CEO가 결국은 이제 항복하고 원래 안 올리겠다고 했었거든요. 커피값 올린다 결국 선언하고 처음에는 우리는 커피 공급 1년 이상 장기 계약했기 때문에 영향 안 받습니다 했는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닌 거죠. 장기적으로 길어질 것 같으니까 야 이거 인건비도 충당해야 되고 원두 가격도 충당해야 되고 커피값 올려야 된다. 지금 이제 그래서 한국 스타벅스도 올린다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격을 올리면 또 결국은 우리한테 소비자들한테 전가가 되는 거죠.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2014년에 커피 가격 한번 올리고 그 이후로는 동결했대요. 아메리카노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랜만에 올리는 거죠. 결국은 인플레이션 피해주가 되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오르고 이게 좀 해결돼야 주가가 본격적으로 다시 오르지 않을까 싶은데 좀 지금 이런 우려 때문에 눌려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이렇게 다들 조금 부정적으로 볼 때 또 길게 보시는 분들은 사놓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반도체가 마침 조정이 나왔고 아마존은 횡보하고 있고 스타벅스도 악재가 껴있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무노조 경영. 지금 아마존과 스타벅스는 같은 처지인 것 같아요. 요거 해소되면 또 시원하게 올라갈 것 같고 반도체는 조금 많이 올라서 조정받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주력은 엔비디아, AMD예요. 엔비디아, AMD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반도체에서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좀 소액으로 분산해 놓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요. 아마존 횡보가 너무 기네요. 또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방법도 있는데 만약에 또 지금 이럴 때 조정 왔을 때 우리 잘 사두면 애플처럼 신고가 딱지 또 붙는 날이 오지 않을까. 물론 지금 애플을 따라 붙어도 나쁘진 않겠지만 최고점에 물리면 또 아플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보시면 채팅창에도 애플 재미없어서 팔았다는 분들 많아요. 맞아요. 이게 진짜 버티기 힘들어요. 제가 예전에 애플 2018년 막 이럴 때 재미없어서 팔았다가 후회한 적이 한 10번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2016년, 15년부터 미국 주식하면서 애플 왜 이렇게 안 올라? 팔면 오르고. 왜 이렇게 안 올라? 팔면 오르고. 아주 배신을 제대로 하는 주식입니다. 지금 이거 있잖아요. 미국 커뮤니티에도 애플 때문에 좌절하시는 분들 많아요. 젊은 분들이 애플 좋은 거 다 알면서도 그냥 안 오르겠지 하고 팔았다가 지금 되게 커뮤니티 좌절밖에 없다는 글이 많아요. 내가 왜 애플을 팔았지? 막 이러면서 다들 좋다는 거 알면서 진짜 올타임 하이가 좌절을 준 주식은 진짜 유일하다 막 이러면서 ATH가 올타임 하이거든요. 애플 올타임 하이 찍힌 거 보고 다들 지금 되게 좌절하고 있어요. 진짜 알 수 없는 분노. 애플을 왜 팔죠 하시는데 이게 또 재미가 없으면 팔죠. 채팅창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현금이 무한하지 않으니까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 애플아 너는 좋은 거 알겠으니까 애플 잠시 팔고 이별하고 어디 다른 데 갔다 올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애플이 날아가는 거죠. 슉 하고 이렇게. 지금 딱 그 상황이실 거예요 다들. 애플이야 뭐 올라봤자 얼마나 올라 이러면서 팔았는데 갑자기 또 애플로. 맞죠? 저는 비중 1등이 애플입니다. 애플 마소. 제가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애플 마소를 안 판 이유는 배당 때문입니다. 애플과 마소 배당 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버틸 수 있어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저는 애플과 마소를 고성장 주식으로 생각 안 하고 배당이나 받으면서 살지 뭐 이런 주식으로 모았는데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안 팔게 되더라고요. 애플 마소가 1, 2등입니다. 조정이 올 때 비중이 바뀔 수는 있긴 한데 거의 바뀌진 않아요. 워낙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잠깐! 설마 아직도 미국 주식 수수료 다 내고 하시는 건 아니죠? 이베스트 투자증권 계좌 개설하시고 이벤트 신청하시면 부담 없는 수수료 0.07%로 우대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로 제공됩니다. 그리고 저의 책을 드리는 이벤트도 있는데요. 계좌 개설하실 때 이벤트 코드에 소모임 입력해주시고 딱 100만원 이상만 거래해주시면 모든 분들께 이 책을 증정해드립니다. 자, 꿀팁입니다. 50만원어치 주식을 샀다가 50만원어치를 팔아도 100만원 거래 금액이 채워지겠죠? 이건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로 하시죠. 만약 이미 타사에서
해외 주식을 하고 계시다면 그 해외 주식을 이베스트 투자증권으로 옮기시면 최대 100만 원을 드린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주식 한 주를 랜덤으로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와, 아마존, 구글 한 주당 가격이 200만 원이 넘는데 당첨되면 꽤 쏠쏠하겠는데요. 마침 미국 주식을 해보려고 하거나 추가로 계좌 개설을 하실 거라면 이런 혜택 누리면서 투자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